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포 분열 두 번째 시간이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세포 주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그 두 가지 세포 분열인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이제 그걸 살펴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실 인트로가 좀 있어야 돼요. 어차피 비교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거 색깔을 달리한 거는 하나는 내 몸속에 존재하는 아빠가 준 염색체랑 또 하나는 뭐다? 엄마가 준 염색체. 그치? 그래서 아빠가 준 염색체하고 엄마가 준 염색체가 지금 이걸 이제 하나의 세포였다고 쳤을 때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몇 N이 되는 거냐면 2N이 되고, 만약에 요 놈들의 그냥 DNA 상대량을 편의상 봤을 때 요 파란 걸 100이라고 빨간 걸 이렇게 100이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일단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뭘 거쳐야 되냐면 간기를 거쳐야 돼요. 간기. 그래서 간기를 거쳐야 되는데 간기 중에 이제 어떤 기관을 거치냐면 간기 중에 S라는 기관을 거치면 그때 이제 DNA 상대량이 2배 혹은 염색 분체를 뭐 하냐면 염색 분체를 늘리는 시기가 되겠지. 근데 이 DNA 상대량이나 염색 분체를 늘리는 시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DNA 상대량을 뭐 하는 기관이 없으면 이렇게 2배 늘려서 늘리는 기관이 없다라고 치면 세포는 뭐함에 따라서 분열함에 따라서 유전 물질의 양이 점점 뭐 하냐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포는 복제하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의 양이 그게 뭐 체세포 분열이 됐건 감수 분열이 됐건 무조건 몇 배로 하냐 하면 2배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배로 만들어 놨으면 이때 이제 원래에 비해서 이제 유전 물질의 양, DNA 상대량이 아빠께 200이 되고 엄마께 20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이제 케이스를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놨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항상 세포 분열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요? 공평하다.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그 의미 자체는 원래 갖고 있었던 유전 물질의 양이 양쪽으로 뭐한다? 양쪽으로 이제 균등하게 나눠져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양쪽으로 공평하게 혹은 이제 균등하게 나눠져 들어갔는데 그 공평하고 혹은 균등하게 나눠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좀 전에 설명했을 때 이걸 숫자잖아. 숫자. 이렇게 200, 200이라는 내가 뭘로 표현한 거야?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결국 이걸 200, 20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다고 쳤을 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 200, 200을 갖고 있는 뭐가 유전자 혹은 뭐 염색체라고 표현이 되겠지. 요 놈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적도판에 가운데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적도판의 개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세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세포의 가운데를 지구처럼 생각했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양 끝을 지구처럼 생각할 때 세포의 양보다 양 크기다. 이렇게. 그럼 결국 세포 하나가 몇 개로 나눠져야 되는 거야.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야 되니까 그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세포의 어디에 세포의 이 가운데에 염색체들이 뭐야 한다? 나란하게 서야 되겠지. 근데 그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나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첫 번째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양쪽으로 구분된다고 쳤을 때 양쪽으로 뭐 하게 되면 나눠지게 되면 알겠지?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면 균등하다는 개념이 생기겠지. 그럼 균등하게 생기는데 첫 번째 경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쳐요.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양쪽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지면 자, 내가 처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물질의 양을 얼마씩 잡았으니까 100, 100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그럼 100, 100씩 표현했으니까 그놈이 나눠진다고 쳤을 때 그걸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하면 빨간 거, 그 다음에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파란 거. 요게 이제 하나가 되고 다시 뭐 한 거랑 다시 빨간 거,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냐면 파란 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몇 개로 둘로 나눠져.
그러면 이놈들은 처음에 있는 세포, 보통 우리가 세포 분열이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원기의 세포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결국 지원기에 있는 세포랑 무한 세포가 유전 물질의 양으로 봤을 때 똑같이 몇 갖고 백백을 갖고 한쪽에는 아빠 거 있고 한쪽에 엄마 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처음에 있는 지원기의 세포를 만약에 우리가 모세포라고 표현하면 그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요 세포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딸세포라고 표현했을 때 첫 번째 1번의 경우의 케이스를 하게 되면은 모세포하고 딸세포가 완전히 뭐하다? 완전히 동일한 게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세포를 2개 만드니까 결국 같은 세포가 몇 배 늘어나는 거야. 같은 세포가 2배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같은 세포가 2배 늘어나니까 세포수 늘리니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런 걸 갖고 이제 체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에 얘네가 양쪽으로 뭐 하는 거야? 양쪽으로 나눠 들어가는데 공평하게, 분명히 공평하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평하게 나눠지는데 위에 있는 그림하고 차이점은 한쪽은 아빠 거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한쪽은 뭐 한다? 다른 거 한쪽은 엄마 거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럼 얘도 역시 처음에 있는 100, 100이 200, 200이 돼서 전체가 400이 됐을 때 얘도 역시 공평한 건 성립한 거죠. 왜? 여기에 유전물질의 양이 200이고 여기에 유전물질의 양이 200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세포가 뭐 하는 과정에서는 분열하는 과정에서는 꼭 뭐가 성립하냐면 공평, 균등하다. 근데 그 공평하거나 균등하다는 방식 자체가 첫 번째 경우처럼 공평하거나 균등하게 나눠지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처럼 공평하거나 균일하게 나눠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요 놈들을 이제 각각의 하나에 모였다고 쳐봐. 요 놈들을 각각의 이렇게 하나의 세포였다고 치면 요 세포 안에는 원래 있는 모세포를 기준해서 봤을 때 뭐가 분리됐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으니까 원래는 몇 N이었는데 원래는 엄마 거와 아빠 같이 쓰면 2N인데 위의 경우는 2N, 2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경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다시 또 뭐하게? 다시 또 균등하게 세포 분열을 또 한다라고 치면 그때는 이제 뭐가 분리가 되냐면 아빠 거만 있는 게 분리되거나 혹은 뭐다? 엄마 거만 있는 게 분리가 되겠지. 그럼 그 중에 하나만 만약에 표현한다고 치면 요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것도 다시 하나의 뭐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시 하나의 이제 세포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세포 하나는 원래 있는 세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마 거하고 아빠 거 중에 몇 개만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유전 물질의 양을 보면 100만 되겠지. 그리고 엄마 거하고 아빠 거 쌍을 이룰 때가 몇 N이었는데 2N이었는데 이건 쌍을 이루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된다? N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런 세포 분열, 2번에서 언급한 이런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원래 있는 모세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생성된 무슨 세포는 딸 세포는 모세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반만큼의 뭐다? 유전 물질과 그 양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균등하게 분리되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두 번째 균등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을 감수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을 뭐 하는 거다? 비교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부터 이제 조금 나가보면, 잠깐 지울게요. 나가보면, 일단은 이제 체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뭐 하는 거냐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이제 증가하는 건데, 그럼 결국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원래하고 똑같은 세포 수를 뭐 하는 거야? 늘리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세포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장. 그지? 클 수 있는 거지. 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손상을 입었다. 그럼 그 손상을 입은 부분을 다시 뭘 시킬 수 있냐면 재생시킬 수 있는 거죠. 왜? 똑같은 세포를 뭐 했기 때문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하는 과정으로 DNA 양이랑 염색체 수가 지원기에 있는 모세포하고 뭐 하냐면 동일한 뭐다? 동일한 두 개의 세포. 그러니까 이제 완전 뭐 하는 거냐면 완전 복제돼서 똑같은 걸 몇 개 만든다. 두 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식도로 좀 표현해 보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상동 염색체 엄마 거하고 아빠 거 같이 들어가 있다가 S를 거치면서 DNA를 복제했다가 자 언제 분열을 할 때, 그죠? 분열을 할 때 조금 이따 이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제 분열기 중에 이제 중기 때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딱 쓰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딱 나란히 섰을 때 얘네들이 양쪽으로 뭐 하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리돼서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균등하게 가서 분리가 되면 원래 있는 모세포하고 똑같은 세포를 몇 개 만드냐면 두 개를 만드는 게 이제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보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어떤 그 특징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특징을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걸 다시 점검을 해봐야지. 뭘 점검을 해보냐면 앞에서 배웠던 세포의 뭐다? 주기, 전체 과정. 그래서 세포 주기의 전체 과정을 일단 좀 다시 점검을 해보면 일단 세포 주기 전체는 두 가지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인 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치면 간기를 다시 G1이라는 식이랑 S라는 식이랑 G2라는 식 이렇게 구분했지 그래서 이 부분 단계에 관한 이 부분은 첫 번째 수업할 때 이제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여기 언급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분열기로 넘어오면 분열기는 다시 또 크게 두 개. 그래서 다시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세포의 중심에 있는 핵이 되는 분열되는 핵분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세포의 핵이 몇 개가 나오면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개 나와 있는 핵이 다시 양쪽으로 나눠지겠으니까 결국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지. 세포가 두 개 되게 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세포질 분열이 이제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만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해봐.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 뭐가 돼서 핵분열기가 되면 핵이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보다 이 부분이 세포질이니까 다시 세포질이 뭐 하게 된다? 세포질이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세포질이 나눠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독립된 세포가 되고 이게 또 하나의 독립된 세포가 된다. 이렇게. 근데 다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알겠죠? 다시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핵분열기를 다시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뭐다? 말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면 처음에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고 간기를 다시 G1S, G2로 나누고 그 G2가 끝나면 다시 분열기로 들어오는데 분열기를 핵분열, 세포질 분열로 나누고 다시 핵분열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러면은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시 세세하게 시작하면 첫 번째가 이렇게 G1,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G2,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뭐고 중기, 그 다음에 뭐고 후기, 그 다음에 뭐고 말기가 되면서 뭐가 일어난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여기 설명했던 이제 그 체세포 분열의 핵분열 과정을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은 염색체의 생긴 모양이나 염색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뭐다? 말기 이렇게 총 몇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요때부터가 뭐가 되냐면 전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걸 크게 봤을 때 뭐라고 했으니까, 간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편의상 요 간기를 전기 바로 전에 간기니까 시기상으로 봤을 땐 뭐로 생각하셔도 되냐면 G2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G2. 근데 이제 이 간기의 이 세 단계 중에 G2기는 G2기 다음에 뭐가 일어나니까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G2기는 기본적으로 할 때 원래가 뭐 하냐면 주로 세포가 뭐 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 뭐 하게 있어요? 필요한 어떤 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 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물질을 뭐 한다? 일종의 합성하는 시기가 이제 G2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약간 자세히 봤을 때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중심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중심체라는 게 있는데, 자, 그거만 다시 그린다고 쳐봐. 그럼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세포가 있고 여기 핵이 있으면 원래 이제 중심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렇게 대략 이렇게 생긴 놈인데, 원래 이제 세포에 이 중심체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요 놈이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방추사를 합성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추사가 이렇게 뭐 한다? 방추사란 물질이 이렇게 뻗어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이 중심체라는 게 원래는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특히 염색체가 양쪽으로 분리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G2기 때는 요 중심체를 뭐 하냐면 중심체를 복제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제하니까 이제 원래 하나 있는 게 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도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 있으니까 G2기 때가 돼서 그거를 뭐해서 복제를 해서 그게 몇 개가 되겠구나, 두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상에서 이제 하나 또 생각할 게 이제 그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G2기의 세포가 있다가 요게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핵분열 시기로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요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전기란 시기를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 전기는 지금 딱 그림상으로 봤을 때 뭐가 사라졌다. 그치? 요 제일 바깥에 간기 뒤에 있는 핵막과 인이 뭐 하는 거야?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가 이제 뭘 볼 수 있다. 유전 물질이 이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핵막과 인이 뭐 하냐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원래는 염색체라는 건 이제 앞에서도 배웠지만 무슨 형태로 있는 거야? 염색 4의 형태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염색 4의 형태인데 그게 이제 뭘로 바뀐다? 염색 체 형태로 이제 응축이 된다. 그래야지만 이동하기가 뭐 하는 거야?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동물세포에서 주로 중심체가 뭐 하는 거야?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있는 중심체가 서로 뭐 한다? 서로 멀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원래 같은 방향 쪽에 있었는데 서로 멀어져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세포의 양끝, 그러니까 양극으로 뭐 한다? 양극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멀어지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방추사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요 안에 중심체 안에 있던 방추사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뭐 한다? 뻗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뻗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도 그 뻗어 나오는 걸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두 번째는 모든 염색체가 어디에? 세포 가운데 놓이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여기를 이제 극으로 본 거고, 여기가 이제 적도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세포가 가운데 모이니까 이거 보통 이제 이거를 중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기 때 염색체가 세포 중앙의 적도면에 배열하고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있어서 뭐 하는 거냐면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 중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중기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후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중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여기다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세포 가운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아까 한 것처럼 염색체를 그려보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쓰는데, 그럼 이제 이 가운데 서 있다가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후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분리가 돼야 돼. 그럼 분리가 되면 얘네들이 뭐 이게 다리가 달려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방추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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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포의 여기 어디야? 여기가 동원체죠. 그래서 동원체에 딱 달라붙어서 이 방추사의 길이가 뭐 하면서 짧아지면서 염색체가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뭐 한다?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여담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제 논술 문제에서 나올 때 뭐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럼 이제 암세포의 생장을 뭐 하는 거야?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데 그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암세포에 뭐 하는 과정을 방추사가 형성하는 과정을 뭐 하는 거야? 억제시켜주면 그 암세포가 이제 염색체 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세포 분열이 뭐 하겠어?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 분열이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암세포가 이제 뭐 하는 거를 숫자를 늘리는 건 이제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기에서 후기로 가는 과정에 동원체에 붙은 방수사가 짧아지면서 뭐가 나눠지는 거야? 염색 분체죠. 그렇죠? 요 두 개의 관계니까.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각각 세포에 어디로 가냐면 양극으로 이제 이동해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만약에 추가라면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얘도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그런 형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이 중기면 자, 이렇게 분리돼서 가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세포를 봤을 때 알겠죠? 요 세포를 봤을 때 그 세포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제에서 이제 DNA 상대량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어디까지를 이제 패키지로 묶으시면 되냐면 요만큼 요까지 요까지를 어디랑 똑같이 DNA 상대량을 취급하면 되냐면 여기 G2랑.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 봤을 때 뭐 3편을 먼저 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언급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순서로 봤을 때 두 번째 걸 먼저 본다고 하면 일단은 G2기의 DNA 상대량이랑 뭐랑 핵분열기 전기 그다음에 어디 중기 그다음에 어디까지를 후기까지는 DNA 상대량 혹은 염색 분체 수를 뭐 한 걸로 본다? 같은 걸로 그냥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면 말기가 되면 뭐가 다시 나타났어 그림상에 봤을 때 막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핵막과 뭐가 나타나냐면 인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딸 핵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염색체는 이제 실 형태인 염색사로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마쳤기 때문에 방추사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그림상에서는 요 말기 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오면서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뒤에서도 뭐 설명하겠지만 보통 우리는 이 염색체의 수나 DNA 상대량은 세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핵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핵. 알겠지? 핵을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처음에 요 하나의 핵을 기준해서 봤을 때 말기 때 비로소 이렇게 핵이 뭐하면서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때 원래 있던 것보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DNA 양이. 절반이 되니까 말기가 될 때는 DNA 상대량이 뭐가 된다? G2나 전중 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2분의 1 뭐가 된다? 절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야. DNA 상대량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이제 뭘로 분석을 해볼 수 있냐면 이거를 다시 그래프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G1인 거야. G1. 그렇죠? 간기에 이제 G1이라는 시기가 있었을 때 그 G1이라는 그 시기에서 염색체가 이제 하나 건 엄마 거, 뭐 하나는 아빠 거에서 몇 N이 됐다가 2N이 됐다가 근데 실제로는 염색체는 아니지. 염색사지. 근데 그냥 2N을 높게 해서 염색체 형태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1, DNA 상대가 왔을 때 요걸 그냥 1로 잡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나는 이제 요거를 100백으로 잡았으니까 내가 아까 표현한 걸 치면 요 값이 얼마로 나와야 되냐? 100백으로 잡았으니까 얼마를 해야 돼? 200이 돼야 되겠죠. 200. 그죠? 그랬다가 이제 얘가 뭐가 돼서 SE가 거치면서 DNA를 뭐 하는 거야? DNA를 복제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DNA를 복제하기 때문에 그 양이 뭐해서 늘어나서 몇 가지 가는 거다? 2니까 40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비율로 봤을 때 몇 대 몇이다? 1대 2. 어차피 무슨 값이니까? 상대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1대 2가 된 다음에 그 상태를 계속 뭐 하다가 쭉 유지하다가 그치? 쭉 유지하다가 결국에 이제 후기에서 요 봐봐. 후기에서 말기를 뗄 때 이제 딱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까지는 후기까지는 어디서부터? G2기부터 후기까지는 그냥 쫙 뭐해서 묶어서 얼마로 잡으면 되고 G2기랑 이제 그 후기까지는 DNA 상대량이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뭐가 됐을 때 말기가 되면서 이제 핵이 형성이 되면서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말기가 됐을 때는 이제 원래 얼마가 된다? 절반으로 이제 DNA 상대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올라갔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 세포가 뭐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또 하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요걸 계속 뭐 한다? 반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써놨죠? 1번에 보시면 G2기와 핵분열 전, 중, 후까지는 DNA 상대량은 동일한 걸로 취급을 하고 중기에서 이제 후기가 될 때, 그지 가운데 있다가 이제 후기가 되면 뭐 하는 거니까 분리가 되니까 이제 염색 분체가 실실실실 뭐 한다 분리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패턴이어서 문제를 풀 때 패턴이어서 이 패턴이 뭐 맞진 않을 수 있으니까 맞지 않다는 건 뭐 문제에서는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DNA 상대량분의 염색 수도 물어볼 수 있고 뭐 하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가 어쨌든 염색체 수분의 뭐다 DNA 상대량을 제일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이 값이 사람은 처음에 G1이기 때 염색체 수가 총 몇 개 있어? 46개가 있고 그럼 분체 수도 몇 개가 있다? 46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G2나 전중 후를 거치면 염색 분체를 뭐 하니까 복제하니까 양이 2배 늘어나지. 근데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추는 안 바뀌니까 염색체 추는. 그래서 4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92가 되고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염색체 수는 안 바뀌니까 46인데 분체 수의 변화가 있으니까 46 이렇게. 그래서 패턴으로 봤을 때는 값이 1 뭐가 된다? 2, 1 이런 이제 동일한 패턴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체세포 분열까지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잠깐 끊었다.